오늘 오후에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관련된 입장입니다. 귀국길에 오른 반 전 총장이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의 뇌물 혐의 기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이 없었다. 장성한 조카여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 하면서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아니다. 모른다는 말을 우리는 지난 2달간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범죄자들로부터 무수하게 들어왔습니다. 동생과 조카가 벌인 국제사기극의 간판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반기문 전 총장입니다. 반 총장은 이 같은 사기극이 벌어질 시기에 사기 피해자인 성완종 회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니다, 모른다는 말로 무관함을 증명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자리가 그리 허술한 자리가 아닙니다. 반 전 총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반 전 총장은 국내에서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이 귀국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반 전 총장은 귀국길에 가슴이 벅차고 설렌다 했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에게 따라붙은 반 전 총장과 가족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문이 큽니다. 안팎으로 논란을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총장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점심 즈음에야 TV를 통해 사고 현장 영상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을 알고도 밀린 서류를 봤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점심시간에야 식사를 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보도를 찾아봤다니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 304명이 수장되는 국민적 참사를 대통령이 어찌 그리 무덤덤하게 여길 수 있었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은 박 대통령이 그날 오후 1시쯤 점심 식사를 마쳤다고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명을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참사 당일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을 떠나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와 국민의 생명은 정녕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발단이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옥죄기 위해 시작됐음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사 다음 달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는 데 골몰했다는 말입니다. 사태 수습이 한창일 때였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찾아 관련자를 밝히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반정부 여론을 잠재울 방법에만 골몰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이고 독재 정권에서도 감히 내놓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블랙리스트를 전 영역에 걸쳐서 만들었다니 감시국가라도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속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특검에 촉구합니다. 최순실, 안종범
두 사람의 그 태블릿 PC와 수첩에 관련된 브리핑입니다. 최순실 씨가 본인이 사용해 온 것이 확실한 태블릿 PC에 대해 사용하지도 본 적도 없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정범 전 수석 또한 검찰이 위법하게 확보했다며 자신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궤변에 코웃음이 나옵니다. 정당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에 대해 시비를 거는 뻔뻔함은 역시 국정농단의 주역들답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자각이나 송구함은 조금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증거와 그동안의 진술까지 부인하면서 재판의 쟁점을 흐리고 재판에 제동을 걸려는 꼼수는 자신들의 죄값만 더 늘릴 뿐입니다. 후한무치한 궤변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지 말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조금의 죄값이라도 덜어내는 것이 도림을 마음속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소환 관련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말을 삼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의 검은 거래를 한 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삼성 합병과 정유라 지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만큼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2015년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자 확산의 주범이었던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도 뇌물에 따른 대가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물론이고 최태원 SK회장의 광복절 특사, 최재원 부회장의 가석방도 대통령과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과 재벌 간의 뒷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재벌 기업들이 한 검은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회장들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특검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적폐 그 자체인 정경유착을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각오로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